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를 하면서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우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추석 연휴 앞두고 오늘 이번 한 주 시장은 좀 지지부진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생각보다 잘 올라오고는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네. 있는데 계속 시장을 제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시장이 좀 내려가긴 하는데 박스권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흐름이 개별 장세가 올해 내내 갈 거다라고 얘기 드렸던 대로 계속 개별 장세로 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종목별 움직임을 많이 봐야 되지 지수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신경 쓰지 않고 주도적인 업종에 이제 타이틀을 쥐고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어떤가. 최근에 뭐 인터넷 관련주인 뭐 카카오 네이버가 안 좋았고 뭐 화장품도 한번 빠지게 했었죠.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게 좀 빠지기도 했었는데 LG생활도 빠졌었고 그 빠지고 난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조금 더 보는 게 오히려 밑에 내려왔을 때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관찰하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추석 이전에 뭐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다라고 개인들이 뭐 자금 챙긴다라고 하면 그 외적인 자들한테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 시장의 지금 현재의 이 흐름이 추석 이전에 오히려 적극적인 조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어제 봤다시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었고 뭐 기관도 금투가 좀 사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현물을 금투가 많이 사주고요. 선물 시장에 외국인들이 끌어주면서 앞으로의 좀 흐름이 좀 양호할 수 있다는 전망 그 흐름을 보여줬었고 오늘은 이제 금투가 어제 단기성 차익을 좀 내는 금투는 바닥에서 돌아올릴 때 항상 단발성의 어떤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익이 나와서 잠깐 전반에 그 초반에 약세를 보인 거지 지금 시장은 또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제와 연속적으로 계속 순매수로 전환되고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미국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국내 시장이 흔들릴 거다라고 보지 말고요. 개별 종목의 장세를 보면서 종목들 업종적인 섹터의 순환을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은 약간 바이오 쪽이 아침에 조금 강세를 좀 보여주는 느낌을 줬는데 좀 하락세가 있었죠. 순환이 돌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보여지니까 내려가는 걸 분할 매수하고 올라올 때 짧게 또 수익을 내는 박스권 장세에 이용을 하는 그런 장세에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의 주도주는 2차 전지입니다. 전기차의 타이틀을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안에는 자동차 반도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된 뭐 인프라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관련성의 주도주 소재 쪽이 가장 주도성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 전체적으로 봐도 하락을 해도 2차 전지가 주도를 하기 때문에 하락성의 2차 전지가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조금 처지는구나라고 보고 그 저가 매수 기회로 잡으면 된다라고 보여지고 주도주라는 거는 조정은 있지만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많이 높게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해서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을 줄 때 저가 매수를 좀 잡아주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시장 얘기보다도 하반기를 좀 준비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이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라고 하면 시장의 좌지우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앞으로에 대한 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안전한 종목에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연말 배당에 대한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늦게 그때 돼서 비중을 넣어서 배당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연말에 배당이 효율적으로 매수 관점 가져가고 이익도 낼 수 있는 좋은 관점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쪽 관련해서 보통 배당주 얘기하면 은행주를 많이 보시는데 은행주보다는 지금 보험이 좋습니다. 보험주 쪽 관련된 손보나 생명보험 이런 쪽에 관련된 부분들의 기업 쪽에 약간 분할 매수 접근으로 천천히 연말까지 접근을 해본다라면 처음부터 많이 사지 마시고요. 천천히 조금 접근해 보신다라면은 저는 배당도 받고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섹터라고 판단되니까 배당도 좋잖아요. 그런 쪽에 좀 투자라는 생각을 조금 넓혀보면은 종목이 올라가는 급등주 나는 지금 빨리 수익을 내야 된다는 것보다 하반기 연말에 대한 배당을 미리 준비한다라면 남보다 앞서서 갈 수 있고요. 주가가 내려와도 분할 매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배당 이후에 그리고 보험 쪽에 대한 흐름이 좋습니다. 새로운 보험 쪽의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앞으로 보험 쪽이 강화되고 카카오도 결국 보험 쪽에 대한 제한적인 두면은 그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보험 쪽에 배당도 챙기고 실속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쪽에서 연말 배당 성향에 좀 관련된 기업들 좀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서히 이제 배당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준비를 해보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히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차익 실현 또 배당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섹터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바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전화 접수를 지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자, 유튜브 댓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로는 존중님의 댓글 확인할게요. 인선 ENT랑 코엔텍 이 신규 매수 관점에서 뭐가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태풍 때문에 이거를 고민을 하시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일단 폐기물 쪽 관련 기업인데요. 네. 폐기물 쪽에 대한 업황 사이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친환경이잖아요. 이쪽도 그렇죠. 어차피 결국 친환경으로 포함됐고 앞으로 산업적으로 굉장히 좋은 재료를 품고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코엔텍보다는 인선 ENT가 수급적이나 변동성이 좋기 때문에 인선 ENT가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둘 다 괜찮은 기업입니다. 한 번에 접근하기보다는 분할 매수성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익도 좋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걸 계속 사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하방성은 한 10,000원대까지도 열어놓고 천천히 분할 매수 한 3번, 5번까지도 나눠서 들어간다라면은 한 2번 정도 체결되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지금 현재 관점도 인선 ENT는 조금 3%대 오르긴 했지만 내려가는 거 신경 안 쓰고 좀 모아가서 좋은 효율을 본다라면은 13,000원 중반대 위쪽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분할 매수로 접근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선 ENT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댓글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모나코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인터플렉스 14,600원에 8% 추가 매수를 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폴더블폰 관련주죠, 멘토님. 많이 좀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추가 매수가 가능할까요? 네, 괜찮아요. 근데 추가 매수라는 게 대부분 다 한 번에 이렇게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단가를 보면서 지금 뭐 시장이 막 확 올라가는 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조금씩 나눠서 내가 100을 샀다라고 하면 그 100을 더 쳐야 된다라고 하면 한 50 채워 나가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사진 않고 조금씩 사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뭐 실적 개선이 좀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인터플렉스는 실적으로 뭐 그룹 자체가 이익이 조금 최근에 좋지 못한 점은 있지만 개선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업이 워낙 탄탄한 기업이라서 인터플렉스는 큰 리스크는 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올해 실적이 전망치는 개선이 나와 있는데 과연 그게 확실하게 예상치대로 부합해 준다라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펜에 관련된 부분들은 폴더블폰에서도 계속 펜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인터플렉스는 수혜를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폴더블폰의 대중화 그리고 후속 모델 모든 게 이제 또 편의성을 본다라면은 S펜에 관련된 그리고 터치 패널 이런 쪽에 관련된 인식되는 센서 쪽 관련돼서는 역시 인터플렉스가 조금 독점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대를 하셔도 되는데 비중은 한 번에 늘리지 않고 천천히 보고요. 역시 목표가도 욕심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도 최근 상단의 박스권 위로 올라오면은 16,000원대를 목표가로 두시고요. 분할 매수를 해야 더 싼 가격에 천천히 살 수 있다라는 거. 실적은 분명히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좋지 못하지만 하반기에 대한 폴더블폰에 대한 수요는 3분기에 나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를 보고 그 이후의 흐름이 좀 좋지 못하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필요하니까 그때 또 다시 문의 주시고요. 저는 추가적으로 가져가되 천천히 조금씩은 가능하다. 목표가는 16,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일정도 체크를 해야겠죠. 멘토님 오늘 열릴까요? 네,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오늘 네. 저녁 8시에 개인 단독으로 하고요. 네.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배당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고요. 시장의 어떤 대응 방법, 그 배당을 보면서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좀 공부를 하면서 시장에 앞으로 어떤 쪽으로 섹터를 봐야 될지에 대한 시장 얘기도 같이 겸해서 해드릴 테니까요. 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찬바람이 불면 생각난다는 배당. 아직 찬바람이 그렇게 찬바람은 아니긴 한데 미리 네. 준비하면 좋으니까요. 미리 해야죠. 그죠. 미리미리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배당 관련한 이야기들 또 어떤 종목이 좋을지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8시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을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김도 멘토님의 배당 관련한 자세한 설명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꼭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유튜브 상담 하나 더 가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올려야 돼요. 저희가 지금 오늘 전화 연결이 아주 고르지가 않아서 지금 보이는 거 읽겠습니다. 예. 김리수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무림 SP 3,700원에 30% 본전해서 팔지 아니면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지 여쭤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무림 SP 지금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네, 저는 홀딩 얘기 드리고요. 제지 쪽이라고 많이 볼 수 있겠지만 좀 길게 할까요? 네. 길게 해야 되나? 아니요, 괜찮아요. 일단은 네. 무림 SP 같은 경우 제지 쪽으로도 많이 볼 수 있지만 친환경 쪽으로 많이 봐야 되죠. 이제 뭐 제지 쪽에 무림 SP도 역시 친환경 소재 쪽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겠죠. 나노셀룰로스라고 해서 뭐 친환경 목재로 만든 소재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슈가 앞으로 좀 될 수 있는 요지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알려지지 않지만 실제로 그걸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전망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3,700원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한번 큰 시세가 나와줄 수 있으니까 홀딩 하시고요. 위로 올라오면 목표가는 한 4,000원 초반대 정도, 4,000원 위쪽에서는 이익을 좀 챙겨가는 전략. 4,000원 위쪽으로 한번 강한 시세가 나오면 조금씩 분할 매도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면 이익을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월드윈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증권 4,870원에 30% 배당주인데 쭉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48,700원에 30%. 지금 그러면 이제 조금 수익을 보고 있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배당을 많이 주죠, 이 종목이. 네. 어떻게 보세요? 쭉 가져갈까요? 뭐 배당 받으시려면 들고 있어도 되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증권이나 금융 쪽보다는 뭐 같은 금융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보험이 보험 낫다. 쪽으로 옮기시는 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DG 손해보험이나 뭐 다른 생명보험, 뭐 종목 꼭 집어드리긴 좀 그래서 그런데 손보 쪽이나 뭐 생명보험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생각한다면 저는 손보 쪽으로 의견을 좀 전환해서요. 삼성증권 매도하시고 그쪽으로 옮기자라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볼게요. 이번에는 차시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일신바이오 6,500원에 10%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좀 낮추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멘토님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할까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애매하네요. 이거는 워낙 많이 흐름이 나와서 저는 조금 더 처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가 떨어뜨려봐야 오르면 그냥 팔아야 돼요. 그래서 단가를 떨어뜨리는 게 지금 굳이 한번 올라오면 매수가 근처까지 올 것 같은데 단가를 지금 확 떨어뜨리기보다는 아주 조금씩은 괜찮을 것 같네요. 정말 어중간해 제가 뭐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가격대가요. 사서도 안 되고 팔아서도 안 되는 위치예요. 좀 하락이 깨지면 그냥 사는 게 후회되는 자리니까 항상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저점에 오면은 저점에 지지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지켜보고 기다려줘야 되는 자리지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돌아서는 모습,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난 뒤에 누르는 걸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강한 거래가 들어올 거거든요. 돌릴 거면은. 그걸 확인하는 게 좋고 지금은 아래쪽 계속 처지고 있고 거래도 없다. 여기 밑으로 깨지면서 강한 거래가 나오면 이 종목은 3,6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적인 매력은 지금에 없다라고 판단되니까 추가 매수 없이 기다리시고 여기서 한 번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 앞서 의견하고 똑같습니다. 매수가에서 매도하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 싼 가격이 밑에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처음 사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사고 밑으로 떨어진 걸 사면은 이익이 날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걸 여기서 사서 가면은 이익이 안 나고 본전 매도, 늘 항상 본전에 판다라는 게 실현되는 거니까 추가 매수 없이 매수가 오면은 일단 매도했다가 오히려 지금 보고 있는 이 가격 밑으로 다시 접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